우리나라는 불과 3년 뒤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저출산도 심각해 이른바 인구 절벽 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구 문제 해법으로 재외동포와 다문화 가정의 국내 정착 지원 확대, 또 이를 총괄 전담할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지수 PD가 따져봤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81명.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가 1명이 채 되지 않는 겁니다. 2015년 이후 꾸준히 줄더니 2018년 들어 1명 아래로 떨어졌고 올해는 0.7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한창 일할 나이인 15세에서 64세 인구도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 절벽을 맞고 있습니다. 반면 부양 대상자인 노령 인구는 꾸준히 늘어 3년 뒤엔 만 65세 이상이 인구 5명 중 1명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고령 사회에 생산 가능 인구를 포함한 전체 인구는 줄어드는 위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에 막대한 예산이 쓰였지만 큰 효과는 보지 못한 채 고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와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국내 정착 확대가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서 서유럽 국가 대부분이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절벽을 겪으면서 이민자의 문호를 열었고 이미 이스라엘과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선 인구 문제의 대안으로 재외동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재외동포 750만, 다문화 가정도 250만 명에 이른 만큼 대안 모색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방정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인구 절멸을 지금 체감하고 있다. 대안으로 되는 정책에 지금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지금 그 이민 정책 그리고 재외동포 정책이 있는데 이민 정책과 재외동포 정책은 어떻게 보면 외부로부터의 문제 해결 방식. 하지만 재외동포와 다문화 가정 정착 확대를 해법으로 삼기 위해선 시급하게 먼저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재외동포와 다문화 등 이민 행정 업무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사각지대나 정책의 중복이 생길 수 있고 통합된 목표를 세워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재외동포와 다문화 인구 정책을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전담 총괄기구가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칭 재외동포청, 이민청 설립 필요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입니다. 출입국 심사에서부터 입국과 출국에서부터 재외동포를 포함한 국민, 그다음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영주자라든가 이민자 전체를 영주를 희망하는 사람들 포함한 안에 부처 안에 모여서 균형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데 다문화 가정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반 정도는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문화 가족도 되지만은 또 재외동포로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법률적 지원을 보게 되면은 다문화 가정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지원이 되는데 재외동포로 이렇게 하게 되면 법이 없기 때문에 크게 지원을 받지 못한 측면에서 특히 전 세계 동포들의 염원인 재외동포청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가 검토에 나섰고 주무부처인 외교부가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설립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월드 권지수입니다. 최근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크게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언어와 문화 장벽은 물론 코로나 사태로 우울감이 깊어져 혼자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조인영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한인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노인 아파트입니다. 수입의 30%를 월세로 내는 이 아파트에는 한인 노인이 300명 가까이 살고 있는데 상당수는 독거 노인입니다. 부부들이 있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별거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지금 저희 아파트에 한 130명 정도 되는데 거의 반은 혼자 사시는 분들이에요. 한인 노인들은 언어와 문화 장벽으로 오랜 시간 이웃과 단절된 생활을 이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에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돼 있긴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고립감은 더 극심해졌습니다.
올 초에는 노인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던 80대 한인 노인이 숨을 거둔 지 2주 만에 발견돼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아파트에서 혼자 갇혀서 있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베리베리 생각이 다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생각도 나고 정신적으로나 이런 세계 우울증 아닌 우울증이 생각이 나고 어떤. 최근 한 조사 결과 미국 내 아시아계 노인들의 생활 만족도가 다른 인종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라별로는 특히 한국계 노인들의 불만족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민자로서 성공해야 된다. 이민자로서 모든 걸 희생하고 가족이 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딱 노년이 되시다 보니까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막 열심히 달려왔을 때 허탈감, 모범적인 그 소수 인종이다라는 이런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자기 얘기, 자기 특히 개인적인 어려움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자녀 교육 문제로 이민을 왔지만 막상 자녀가 품을 떠나고 나면 우울감이 깊어져 한국으로 역이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마저 그 사이 급변한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양국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쓸쓸한 노년을 보내는 사례도 크게 늘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내는 사람도 많아서 그런 사람을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태평양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그 태평양에 그냥 가운데 떠 있는 사람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데. 미국 곳곳에 한인 노인들을 위한 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거리가 너무 멀거나 정보가 부족해 쉽게 문을 두드리지 못하는 실정. 한인 노인들의 고립과 고독사 문제를 풀기 위해선 함께할 이들이 주변에 있음을 느끼고 실제 가까이 소통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고 체계적인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YTN 월드 조인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으로 전 세계에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심각한 주택 가격 거품으로 주거난과 생활고를 호소하는 동포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경제난을 겪는 동포 이웃을 돕기 위해 비영리 한인단체들이 나섰습니다. 이준섬 리포터가 그 현장을 담았습니다. IT 업체를 목표로 구직 활동 중인 켄홍 씨. 뉴질랜드에 온 지 벌써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렌트비가 거의 월급의 많게는 한 50, 60% 또는 더 많게는 70%까지 나가게 돼 있습니다. 100%치를 사면은 진짜 바구니 하나 정도밖에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값으로 나가고 차 유류비로 나가고 이제 먹을 걸 하면은 실제로 돈을 세이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뉴질랜드의 부동산 가격은 해마다 10%에서 20%씩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 세계에서 주택시장 거품이 가장 심한 나라로 꼽혔을 정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겹쳐 물가 상승률은 30년 만에 최고점, 휘발유 값도 30% 급등했습니다. 이런 경제 상황에 켄홍 씨처럼 어려움을 겪는 동포가 늘자 비영리 한인단체가 나섰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세입자에게 최장 1년까지 거주 공간을 빌려주고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집세의 절반가량을 되돌려주는 겁니다. 지불하시는 렌트비의 반을 저희가 적립했다가 1년 후에 그분께서 입주 기간이 끝나실 때 그분에게 저희가 현금이 아닌 예를 들어서 뭐 야시장에서 어떤 물품을 파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세팅하는 비용 중에 시설 비용을 저희가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부동산 지원만이 아닙니다. 생활이 어려운 한인을 위해 식료품을 나누는 동포단체도 등장했습니다. 어떤 분은 먹을 것이 없어서 라면 한 개로 하루 종일 나눠 먹었다는 얘기도 듣고 식빵 하나로 며칠씩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여성회에서 근근히 모아뒀던 돈으로 그야말로 쌈짓돈을 풀어서 이 사각지대 놓인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쌀 20kg 하고 라면을 저희가 사람들께 나눔하게 되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생활고에도 딱히 하소연할 곳 없던 한인들은 나눔 소식이 더할 수 없이 반갑기만 합니다. 두 번째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아예 없어졌거든요, 직장이. 너무 감사하죠. 이게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 조금 든든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받는 사람이 상당히 기쁘지. 그리고 얘기는 안 하지만 또 마음적으로 감사한 마음이 상당히 있잖아요. 누구랄 것도 없이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동포사회. 그럴수록 함께 이겨내자며 기꺼이 맞잡은 손길이 어두운 터널 속 한 줄기 빛이 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YTN 월드 이준섭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유대기구와 구호단체들이 우크라이나 피난민 구출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인접국인 몰도바에 임시 난민센터를 마련해 이스라엘 입국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명형주 리포터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사이에 있는 몰도바 수도 키시나우. 빅토르 씨 부부는 아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 가기 위해 우크라이나에서 사흘간 쉬지 않고 달려 이곳 임시 피난민 시설에 도착했습니다. 목숨을 건 탈출에는 사돈 부부와 강아지가 함께했습니다. Мы тоже с собачкой все-таки в квартире оставались. Если бомбежка, так ходили или в туалет, или в прихожей прятались. Так город сильно пострадал. Многие люди. 이곳은 몰도바 수도 키시나우에 위치한 임시 난민센터입니다. 이곳은 유대인이나 이스라엘로 가기 원하는 난민들이 입국 신청 후 승인이 나기까지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전 세계 유대인의 이스라엘 귀환을 돕는 유대기구는 구호 단체들과 협력해 난민센터를 마련했습니다. 유대계 우크라이나인과 이스라엘에 가족을 둔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구출 활동을 벌이기 위해서입니다. 출생 증명서 등을 포함한 까다로운 서류 심사를 통과하면 전세기를 타고 이스라엘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몰도바에서 이스라엘로 입국한 피난민은 약 2,500명으로 추산됩니다. They got immediately they have a citizenship of Israel, and they will get from the government amount of money for the beginning because they came from the war without things, and then they will get each month for 6 months. It's regular for all the new immigrants to Israel, kind of also monthly amount of money. 이스라엘 당국은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하거나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대신 인도주의적 차원의 구호 활동을 펼치며 중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As a representative of State of Israel, of course, we want to all the men join all their families that are already in Israel. That's what we want and that's what we wish for. We didn't want them to be in bad conditions. 험난한 피난길에 조마조마한 심사까지 고된 여정 끝에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에 도착한 피난민들은 마중 나온 가족과 포옹하며 재회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YTN 월드 명영주입니다. 터키에선 이슬람의 금식 성월 라마단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금식을 끝내고 즐기던 만찬 분위기가 물가 폭등 여파로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올해 라마단 풍경을 임병인 리포터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사람들로 북적여야 할 식당 테라스가 텅텅 비었습니다. 이달 들어 이슬람의 최대 명절 라마단이 시작된 터키는 해가 떠 있는 동안 금식하고 해가 지면 만찬을 시작합니다. 저녁 8시가 되자 식사를 무료로 나눠주는 공원이 떠들썩해집니다. 평소라면 가족과 이웃이 모여 즐거워야 할 식사 시간이지만 올해는 걱정부터 앞섭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물가가 폭등하는 등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Ekonomik şartlardan kaynaklı işlerimiz kötü, eski işlerimiz yok. Bu sene et yiyemedik. Bu sene sofralarımıza et girmiyor bu sene. Bir çuval un geçen yıl 100 liraydı, şu an 500 lira. Yani bazı şeylerde %500, bazılarında %200 zam oldu.
밥상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일반 가정에서도 만찬 차림을 간소화했는데요. 금식 시간이 끝나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터키 한 가정을 만나봤습니다. 예년 이맘때면 손님으로 가득했을 식사 자리가 올해는 3명으로 단출해졌습니다. 고기와 채소 등 다양했던 메뉴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İşte zeytinyağının pahalılığı, çiçek yağının her şeyin 3 katı çıktığı için biz anca çok çeşit yemek değil, idare yemeğimizi, pilavımızı, çorbamızı, salatamızı yapıp alım gücü çok azaldı. Almakta güçlük çekiyoruz.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의존도가 높았던 터키 경제가 전쟁의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터키인들의 주식이자 빵의 원재료인 밀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84% 가까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들어왔고 터키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해바라기 유는 66% 정도를 두 나라에서 사들였습니다. 올해는 전쟁 여파로 이런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터키의 연간 물가 상승률도 20년 만에 최고치인 61%를 기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장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정부 지원 곡물 판매소에는 매일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이곳을 찾은 시민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었지만 관계자가 촬영을 통제해 이야기를 듣긴 어려웠는데요. 경제 위기와 관련한 뉴스에 터키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지 통화인 리라와 폭락과 정부의 비정상적인 저금리 정책으로 지난해부터 이미 물가 폭등을 겪어온 터키는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또다시 경제 위기 터널에 갇혀버린 상태입니다. 터키 이즈미르에서 YTN 월드 임병인입니다. 사이판이 속한 북마리아나 제도가 방역 규제를 풀고 일상 회복에 나섰습니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규제가 해제되면서 사이판 대표 축제인 마라톤 대회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열렸는데요. 대형 행사들이 속속 재개되고 있는 현지 분위기를 손정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 안내방송과 함께 참가자들이 힘차게 출발합니다. 눈부신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는 사이판 마라톤 대회가 2년 만에 열렸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처음 열린 대형 행사에 흐린 날씨에도 인파로 곳곳이 북적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취소된 뒤 2년 만에 열린 사이판 마라톤 대회에는 300여 명이 참가해 뜨거운 열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I'm really glad to not be wearing mask anymore. I'm so happy running as how I could be running normally. 사이판은 날씨도 좋지만 코비드 19 그게 다 풀렸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마스크는 안 하고도 마라톤도 뛸 수 있고 사이판 분위기를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사이판이 속한 북마리아나 제도는 이달 초 코로나19 대응경보 단계를 낮음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더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고 사이판 자국민은 입국대 건강신고서 제출 의무가 사라집니다. 백신 접종률이 100%에 달해 변이 바이러스 대응에도 자신감이 붙은 상태입니다. 오랜 규제로 지쳐있던 시민들은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이들도 늘었습니다. Most of the kids, the adults, they're all more refreshed, 100% vaccinated already. So I believe that Saipan is safe. By doing your healthy, fit lifestyle every single day, so that will help you to recover faster in coronavirus. 백신 접종자들의 무격리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 사이판은 방역 완화 분위기까지 더해져 해외 관광객 유치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사이판에서 YTN 월드 손정인입니다.